2021학년도 숙명여대 수시 입결. 2022학년도 수시 변화 사안을 간단히 짚어보면 첫 번째로 수시 모집 인원이 200명 정도 줄어요. 그만큼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두 번째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장 추천이 필요해졌다는 점이에요. 고3 재적 여학생 수의 10%까지 추천 가능한데 또 숙명인재2와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의 면접 비율이 60%에서 40%로 줄어들고 교과와 논술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점도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3과목 반영된다는 차이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문 자연 계열 상관없이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모두 반영한다는 변화점도 있죠. 이런 점을 참고 삼아 뒤에 입시 결과를 보면 좋겠어요. 학생부 교과, 입시 결과, 인문 계열에는 총 23개 모집 단위가 있었어요. 인문 계열 전체 경쟁률은 5.9대 1, 충원율은 190%. 충원율은 예비번호를 받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합격했는지를 나타내는데 이를 고려한 실질 경쟁률은 2.0이었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진짜 실질 경쟁률은 이것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는 수능 최저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3월 모평 결과를 보면 확통 선택한 학생들이 수학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2.01이라는 평균 등급은 20학년도 1.83에 비해 하락한 성적이에요. 23개 모집 단위 중에서 단 3개 모집 단위만 입결이 올랐고 나머지 20개 모집 단위의 성적은 하락했어요. 숙명여대는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를 모두 합쳐서 평균 내었어요. 따라서 실제로 등록한 학생들의 성적으로만 따지면 숙명여대가 밝힌 평균 등급보다는 다소 낮아질 거예요. 물론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과 전형만큼은 틀림없어요. 또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이수 단위를 반영하여 성적 산출하죠. 하지만 이 결과는 이수 단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입결이 가장 높았던 문헌정보학과가 그 3개 학과 중 하나였어요. 2020학년도 입결은 1.91로 아래에서 7번째였는데 21학년도에는 가장 높은 입결을 가지게 되었죠. 입결이 1등급대인 모집 단위는 7개였어요. 이 중에서 사회심리학과는 1.46으로 2020학년도 가장 높은 입결을 보였었던 학과예요. 20학년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매우 높은 모집 단위임에도 21학년도에는 충원율도 50%로 크게 낮아졌고 교과 평균 등급 역시 1.93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이건 아마도 모집 단위에 대한 선호도가 약해져서라기보다는 20학년도 높은 입결을 본 수험생들의 지원 심리가 약해져서라고 생각해야 하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 22학년도에는 작년보다 입결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봐요. 참고로 21학년도 입결이 가장 낮았던 태술 전공과 두 번째로 낮았던 홍보광고학과 그리고 앞서 말한 사회심리학과가 20학년도에 비해 입결의 하락폭이 매우 큰 편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홍보광고와 태술 역시 올해는 다소 입결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말이겠죠. 숙대 교과 전형 인문계열 입결의 또 하나 특징은 모집 단위 간 성적의 편차가 작아졌다는 점이에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인기 모집 단위와 비인기 모집 단위 간의 입결 차이가 벌어진 대학들도 있었지만 숙대 인문계열 편차는 재작년 0.74에서 작년 0.52로 작아졌어요. 입결이 낮았던 모집 단위의 하락폭은 크지 않았지만 입결이 높았던 모집 단위의 하락폭은 다소 큰 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연계열을 보면 총 14개 모집 단위가 있었는데 경쟁률은 평균 6.5, 충원율 평균은 106%, 충원율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은 3.1이었어요. 교과 평균 등급은 인문계보다 조금 낮은 2.14였는데 20학년도 대비 하락폭은 0.07로 매우 작았어요. 입결이 1점대였던 모집 단위는 재작년에도 1점대 입결을 보였던 화공생명공 생명시스템 화학과였어요. 반면 마찬가지로 전년도 1점대 입결을 보였던 통계학과와 소프트웨어 융합전공은 2점대로 내려왔네요. 이런 차이가 왜 벌어졌는지는 알기 어려워요. 지원자의 성적이 그냥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도전할 때에는 과거의 입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올해 어떤 성적대의 학생들이 어떤 모집 단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는 진학닷컴 수시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 해볼 수 있어요. 내신 성적을 입력하면 대학별 환산식으로 바꾸어주고 또 올해 경쟁자들 사이에서 나의 위치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보면 좋겠어요. 자연계열 입결은 대다수 2점대에 위치해 있었어요. 전년도에 비해 입결이 가장 오른 학과는 수학과였어요. 2020학년도 입결이 2.44로 가장 낮았었는데 0.3 정도가 올라왔죠.
충원 인원이 0%였는데 최초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최초 합격생들 간 점수 차이가 2.14를 기준으로 촘촘히 있지 않았을까 예상해봐요. 입결이 가장 낮은 모집 단위는 전자공학 전공으로 교과 평균 등급이 2.5였어요. 전년도 2.07에서 0.4 정도가 낮아졌네요. 학생부 종합, 입시 결과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숙명인재원, 투와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으로 나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숙명인재 1전형은 서류형 전형으로서 면접과 자기소개서 없이 오직 학생부로만 학생을 선발해요. 면접으로 뭔가 뒤집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숙명인재 2에 비해서 경쟁률은 다소 낮은 편이에요. 반면 숙명인재 2전형과 소프트웨어 융합 전형은 면접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어요. 올해는 면접 비중이 다소 작아지지만 그래도 숙명인재 1전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높을 거예요. 숙명인재 2와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사이의 차이점은 모집 단위에 있어요. IT공학, 컴퓨터과학,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은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에서만 선발해요. 아무튼 뒤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다들 잘 알다시피 내신이 좀 낮아도 다른 학생부 기록이 훌륭하면 합격할 수도 있고 내신이 아무리 높아도 다른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불합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숙명인재 1, 입시 결과. 그럼 먼저 숙명인재 1 중에서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입시 결과부터 살펴볼게요. 경쟁률은 평균 12.1였어요. 경쟁률이 가장 높은 모집 단위는 사회심리학과로 24.6대 1이었고 경쟁률이 가장 낮은 모집 단위는 경제학부로 6.1이었어요. 이런 양상은 숙명인재 2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사회심리학과 경쟁률은 43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학부 경쟁률은 10으로 가장 낮았죠. 숙대학종의 경우 사회심리학과, 미디어학부, 교육학부 경쟁률이 가장 높은 편이에요. 그중 사회심리학과 경쟁률은 좀 더 눈에 띄게 높고요. 평균 충원율은 160%였고 영어 영문학 전공이 274%로 가장 높았어요. 200% 이상 되는 모집 단위는 모두 7개 있었는데 이 중에서 경제학부는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던 모집 단위지만 충원율은 233%로 높은 편에 속했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2대1이 채 되지 않았었어요. 충원율이 100에서 200 사이에 있는 모집 단위가 가장 많았고 충원율이 100 미만인 학과는 4곳이었는데 사회심리학과가 20%로 가장 낮았어요. 경쟁률이 높은 편인 미디어나 교육학부 같은 경우에는 더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충원율도 높은 편이지만 심리라는 모집 단위를 가진 대학들은 그다지 많지 않기도 하고 숙대 사회심리학과가 가진 경쟁력으로 인해 충원율이 작은 편이에요. 교과 평균 등급은 3.23 정도였어요. 입결이 가장 높은 곳은 문헌정보학과로 2.2의 평균 등급을 보였고 이를 포함해서 교과 평균 등급이 2점대인 곳은 총 8곳이었어요. 3점대인 모집 단위는 13곳이었고 4점대인 모집 단위도 4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낮은 입결을 보이는 곳들의 전공이 독어, 프랑스어, 중국어와 같은 어문 계열이거나 전공 과목 수업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는 앙트러프러너십 전공인 것을 보면 외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합격했기 때문에 낮은 평균 등급을 보인 걸 거예요. 자연 계열에는 14개 모집 단위가 있었고 평균 경쟁률은 9.3이었어요. 생명 시스템 학부가 18대 1로 가장 높았고 응용물리 전공이 4.2대 1로 가장 낮았어요.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임기 비임기 모집 단위가 명확한 편이에요. 생명 시스템, 화공생명공 같은 모집 단위의 경쟁률은 매우 높고 응용물리와 같은 곳은 경쟁률이 항상 낮게 나와요. 숙대는 정시에서 응용물리 지원 시에 수능 물리를 선택 시에 가산점을 주는데 물리를 내신에서나 수능에서 선택하는 여학생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물리를 잘하는 여학생이라면 자연계열 입시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충원율 평균은 132%였어요. 의류학과가 214%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가장 낮은 모집 단위는 수학과였는데 그래도 89% 정도 되었죠. 인문 계열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충원율은 낮지만 학과마다 편차가 크지 않은 편이에요. 이런 충원율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은 4대 1 정도였는데 최초 경쟁률이 낮았던 기계 시스템, 전자공, 응용물리 같은 곳은 실질 경쟁률이 2대 1 미만이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 학생부에 걸맞는 학과에 지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을 것 같다고 해서 막 지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원하려던 학과의 경쟁률이 낮을 것 같다면 타 대학들보다 숙명여대에 지원해보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해요. 교과 평균 등급은 2.88이었어요. 이 성적은 인문계열 성적보다 다소 높은 성적이에요. 하지만 좀 더 높아 보이는 이유는 인문계와 달리 특목고 학생의 영향이 작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과고 영재고 학생들은 좀 더 선호도 높은 대학에 지원 및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고 학생이 3등급의 성적으로 학종에 합격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전체 등급은 3등급이더라도 수학이나 과학 성적은 1등급이나 2등급 정도를 성취하는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죠. 혹은 물리 1, 2 같은 것을 도전적으로 선택한 학생이었을 수도 있고요. 입결이 2점대인 모집 단위가 9개, 3점대인 모집 단위가 5개였어요. 입결이 가장 높은 모집 단위는 통계학과, 가장 낮은 모집 단위는 IT공학, 화학, 응용물리, 기계시스템 학부였어요. 이 중 화학과는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고 IT공학, 응용물리, 기계시스템은 경쟁률이 낮은 편이었죠. 올해부터는 약대를 별도 선발하기 때문에 화학과의 경쟁률도 다소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숙명인재2 입시 결과 숙명인재2 인문계열의 평균 경쟁률은 17.3이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면접이 있다 보니까 면접으로 뒤집어서 합격해야겠다는 학생들로 인해 숙명인재1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아요. 단, 올해는 면접 비중이 60%에서 40%로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경쟁률은 높은 데 비해 충원율은 숙명인재 전형에 비해 낮아요. 더 선호도 높은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작았다는 건데 아무래도 면접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하겠네요. 경쟁률은 높은데 충원율은 낮아서 실질 경쟁률은 2배가량 높아요. 물론 수능 이후에 면접을 치렀기 때문에 면접 미은 시자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진짜 실질 경쟁률은 좀 더 낮아질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경쟁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평균 등급은 더 낮은 편이에요. 교과 평균 등급이 4등급대인 모집 단위가 9곳에다가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는 5.4까지 내려왔어요.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정도의 성적은 특목고 학생들의 영향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일반고 학생이라고 해서 3등급 중반 성적이라고 해서 도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 내에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과 같은 장점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를 꼼꼼히 또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지원해야 할 거예요. 자연계열의 경쟁률은 15.4대 1이었어요. 다만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3개 학과가 빠져 있어요.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의 평균 경쟁률은 7.4대 1이었죠. 충원율은 평균 60%였는데 의료학과는 충원율이 무려 300%나 되었어요. 다른 모집 단위들의 충원율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20학년도에는 숙명인재2 의료학과 충원율이 무려 0%였어요. 일반적으로 숙대학종 의료학과의 충원율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이런 의외의 상황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21학년도의 충원율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화학과로 0%였지만 이 역시도 올해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아야 하겠죠. 자연계열 교과 평균 등급은 3.19였는데 2등급대 성적을 보인 곳은 통계학과와 생명시스템학부 2곳밖에는 되지 않아요. 이곳들은 20학년도에도 2점대 성적을 보였던 모집 단위예요. 교과 평균 등급이 3점대인 모집 단위는 9곳이었어요. 이 중 식품영양학과는 20학년도 2.78의 높은 성적을 보였던 모집 단위지만 21학년도에는 3.5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학과가 되었네요. 또 의료학과는 교과 전형이나 숙명인재 1전형에서는 비교적 높은 성적을 보였지만 2 전형에서는 다소 낮은 성적대를 보였네요.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입시 결과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에는 3개 모집 단위만 있는데 그중 IT공학 전공의 교과 평균 등급이 가장 높았어요. 하지만 그리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죠. 이는 전공 특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3개 모집 단위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지원하는 게 좋겠어요. 학과 홈페이지, 커리큘럼 등을 확인해보고 내 학생부에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거예요. 논술 우수자, 입시 결과 논술 전형이면 경쟁률이 막 100대 1을 넘고 그럴 것 같지만 숙대 논술 경쟁률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에요. 21학년도 인문계열 논술 경쟁률은 22.9대 1, 자연계열 논술 경쟁률은 18.3대 1에 머물렀어요.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 미 충족 인원과 논술 미임 시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충원 합격까지 고려하면 실제 경쟁률은 절반 수준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에도 10대 1 정도라는 경쟁률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타 대학에 비해서 비교적 경쟁률이 낮아 수험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사회심리학과로 36.6이었어요. 교과 전형을 제외한 숙명인재원 2, 논술 전형까지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어요. 경영학부는 수리 논술이 포함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다소 낮은 모습을 보이는 곳도 있지만 숙대의 경우에는 인문 논술만 출제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편이에요.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일본학과와 독일 언어 문화학과였어요.
논술 전형에서 교과가 큰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일본학과는 가장 낮은 경쟁률에 가장 낮은 교과 평균 등급을 보이기도 했어요. 인문계열 전체 교과 평균 등급은 3.91이었어요. 대략 4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균이니까 어쩌면 6등급, 7등급 학생도 합격할 수는 있었을 것 같죠. 하지만 불리한 등급은 있어요. 숙명여대가 등급별로 부여한 점수인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등급별 점수 차이가 완만하지만 6등급부터 갑자기 급격히 벌어지죠. 물론 그래도 6등급 이하 학생이 합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리함이 조금 더 크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연계열의 경쟁률은 18.3대 1로 인문계열에 비해서도 좀 더 낮았죠. 이 중에서 의료학과의 경우에는 자연계열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인문계열 유형으로 논술 시험을 본다는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인지 의료학과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쟁률이 20을 넘은 모집 단위는 화공생명공학부와 생명시스템학부 두 곳이었어요. 나머지 모집 단위들의 경쟁률은 모두 20 미만이었죠. 그중 수학과는 거의 매년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예요. 논술로 수학과를 도전할 정도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몰리겠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대학들이 입결을 발표할 때 논술 점수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한양대 결과를 보면 수학과나 수학교육과의 논술 성적이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연계열 교과 평균 등급은 3.84였고 3점대인 모집 단위가 7곳, 4점대인 모집 단위가 6곳이었어요. 이런 논술 전형 입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합격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것은 전년도 입결을 찾아보거나 하기보다는 경쟁률이 낮을 것 같은 모집 단위를 공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2021학년도 숙명여대 수시 전형 입시 결과를 살펴보았어요. 모집 단위 하나하나에 대한 입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정보가 궁금하다면 숙명여대 입학처 홈페이지나 진학닷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